여러분, 전국에 휴대폰 매장이 몇 개나 될까요? 무려 18,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편의점만큼 흔하다고 할 정도죠. 스마트폰은 다들 쓰니까 휴대폰 장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해온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왜 휴대폰 매장은 계속 망하는 걸까요? 제가 이 업을 오래 하면서 수많은 매장이 새로 생기고 또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 시장만큼 흥망성쇠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도 드물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오래가는 휴대폰 매장을 만들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무려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전 국민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거죠. 이미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정말 많은데 매장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예비 창업자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요. 대부분 저 휴대폰 매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변에 지인 보니까 휴대폰이 꽤 수익이 많이 남더라고요. 단통법도 폐지되었으니까 사업성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매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서 저도 매장 차리려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품이니까 내 가게 차려놓으면 무조건 잘 되지 않을까? 신기하게도 휴대폰 매장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이나 자격 과정 없다 보니 그냥 간판만 걸면 바로 영업이 잘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 보여서 쉽게 창업하고 또 쉽게 문을 닫게 됩니다. 실제로 빠르게 폐업하신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전 국민이 사용하니까 문만 열면 잘 될 줄 알았다.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괜찮은 거 아니야? 나는 주변 지인이 많아가지고 잘 될 거야. 다른 매장 보니까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금방 무너졌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매장은 계속 생겨나고 동시에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생각들이 틀렸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매장만 열면 잘 된다? 아니요, 이제 고객들은 가격뿐 아니라 서비스까지 꼼꼼하게 따집니다. 두 번째, 소자본이라도 된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마케팅, 가시성 좋은 상권, 가격 경쟁까지 고려하면 자본이 많을수록 결국 유리합니다. 지인이 많아서 잘 된다. 지인 영업에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매장 보니까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혹시 과거에 이용하셨던 단골 휴대폰 매장들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사라져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휴대폰 매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 보여서 쉽게 시작하지만 운영 능력과 차별성이 없으면 절대 버틸 수 없는 시장입니다. 휴대폰 장사 돈 된다고들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통신 시장은 저가 커피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매장들이 박리담회로 가격을 낮추다 보니 마진 구조가 굉장히 얇아져 있습니다. 노하우가 없는 일반적인 매장들은 솔직히 단기간에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고객 DB를 모으기까지 마진을 포기하고 농사 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물론 노하우가 있는 매장들은 속도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이미 성공하는 매장의 공식을 알기 때문에 시작부터 마케팅 예산까지 확보한 뒤 직원을 여러 명 두고 빠르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하우 있는 매장들마저도 경쟁이 심해져서 차별성이 사라지고 고객들에게 선택받기가 힘든 게 현재 통신업 시장입니다. 결국 이 업종은 양극화가 심한 구조입니다. 중간이 잘 없어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품질로 승부하는 매장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 싸게 파는 박리담회 매장이 있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런데 사실 박리담회로 영업하는 휴대폰 성지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건 일종의 치킨 게임 같은 건데 지금도 스마트폰 판매 마진을 1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세팅하고 방문을 유도한 뒤 인터넷이나 추가 상품을 팔아 매출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든 고객 데이터를 모으는 곳들은 살아남겠지만 아시다시피 단통법이 폐지되어 이 지긋지긋한 가격 경쟁은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만약 이 시장의 구조가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지금처럼 박리담회로 운영하는 소형 성지 매장들조차 버티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든 자신만의 뚜렷한 컨셉을 가진 매장만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휴대폰 매장 운영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고민을 해왔고 왜 힘든지 그 이유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표현인데요. 휴대폰 매장 운영은 곱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장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여러 개 있다고 해볼게요. 친절한 응대, 깨끗한 매장, 저렴한 가격, 온라인 마케팅, 꼼꼼한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곱셈은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0이 되면 전체가 0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상담은 정말 투명하게 잘해줬는데 가격이 비싸다면, 또는 가격은 정말 싼데 불친절하다면 결국 불만이 쌓이고 매장 이미지는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모든 게 완벽해도 마케팅을 하지 못하면 매출은 나오기 힘들죠. 이게 바로 휴대폰 매장이 어려운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브랜딩을 꼽겠습니다. 여기서 브랜딩은 단순히 간판을 예쁘게 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요소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투명한 상담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사장님 자신만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 매장을 시작했는가? 소비자였을 때 어떤 불편함을 겪었고 무엇을 바꾸고 싶었는가?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고객에게 진심이 전달되고 마케팅에도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이 운영 철학을 말뿐 아니라 구체적인 장치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매장은 정직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고객이 직접 느낄 수 있게 말이죠. 요즘 스마트폰 구입하면 사용 설명서 안 주잖아요. 이런 것도 활용 가능한데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들이나 유용한 정보를 모아 PDF나 소책자로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터치가 안 되거나 사진 잘 찍는 법, 배터리 오래 쓰는 꿀팁, 보험 접수 방법 등등. 단순히 기기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이 이 상품을 사용하면서 겪을 모든 과정을 함께 고민해주는 매장이라면 아마 그런 세심한 디테일에 고객들은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마케팅 역시 곱셈의 일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브랜딩과 서비스가 있어도 고객들이 우리 매장의 가치를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쉽게 말해 브랜딩이 잘 된 매장은 우리 매장이 정직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 마케팅 채널에서부터 손님이 여기 믿고 살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통신업 시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제공하는 가치의 무게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매장 문만 열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대폰 매장을 하나 오픈하려면 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물론 규모나 컨셉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비 창업자분들께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더 저렴하게도 가능합니다. 권리금 없는 작은 가게에 간판 하나 걸면 3, 4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비용 외에 마케팅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 돈으로는 버티기가 힘듭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원하는 상권에서 내가 꿈꾸던 컨셉으로 매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임대료가 싼 상권이나 인테리어가 덜 된 자리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고객 유입이 떨어지고 운영 초반부터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 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보증금과 권리금.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테리어와 집기인데요. 인테리어 역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컴퓨터, 책상, 의자, 진열장, 간판까지 다 합치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케팅과 브랜딩.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케팅에 500만 원 이상이나 투자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간판부터 로고, 홍보물, 온라인 마케팅까지 이게 바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매장의 성공 확률을 빠르게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장비나 인테리어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고객에게 보여지는 브랜딩이나 마케팅에는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집기 몇 개를 줄이더라도 고객에게 보여지는 브랜드에 돈을 쓰는 게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입니다. 여러분이 맞서 싸워야 할 경쟁자는 옆집 작은 가게 사장님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운영하는 판매점이나 대형 성지 매장들이죠. 그런 것들과 경쟁하려면 최소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공의 법칙은 사실 아주 단순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죠. 모든 요소를 한 방향으로 정렬시켜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
그게 지금 시대에 오래가는 휴대폰 매장의 진짜 전략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휴대폰 매장 창업을 고민하시거나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